얘도 오나? 얘는 진짜 오면 골치 아픈데 좀.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축구 소식 전해드리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네, 우리 채널 최근 영상에서 파리에 오는 주앙 네베스 선수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장단점, 특징, 이강인 선수와 경쟁 구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죠. 간략하게 복습해보자면 네베스 선수가 영입됨으로써 이강인 선수 기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베스 선수는 수비적인 장점이 강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즌 전체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강인 선수의 좋은 조력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나 이강인 선수의 공격적 활약도에 따라 달려있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선수는 상황과 관계없이 이강인 선수와 무조건 강력한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그만큼 네베스 영입보다도 이강인 선수에게 훨씬 파급 효과가 크고 정말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영입입니다. 사비 시몬스 얘기냐고요? 아니죠.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한번 사비 시몬스에 대해서 다뤘었죠. 이강인 선수하고 포지션이 겹치고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소속이지만 독일 라이프치히에 임대가 있죠. 하지만 라이프치히에 다시 재임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름 시작할 때 재임대가 될 걸로 보인다. 파리에 안 돌아온다. 이강인 선수와 경쟁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요즘에 와서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애초에 계약 조건이 자신의 임대 여부나 임대 갈 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동의해야지 가는 조항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유럽 에이전트들 사이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파리에 안 돌아온다는 게 원래부터 중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 자신이 독일에서의 선수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파리는 매년 여름마다 영입 방출이 너무 많아서 주전 경쟁 예측에 안정성이 떨어지고 입지가 불안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돌아온다고, 그럴 걸로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시몬스 말고도 진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선수가 또 있습니다. 이 선수는 시몬스처럼 이강인 선수하고 포지션이 거의 겹치고 온다면 굉장히 강력한 경쟁이 펼쳐질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소개부터 들어가 보죠. 이름은 데지레 두에, 프랑스 국적의 흑인 선수죠. 이번에 영입되는 네베스처럼 똑같이 19세, 굉장히 어립니다. 현재 프랑스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뛰고 있습니다. 주 포지션은 레프트 윙이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오른쪽 윙, 세 포지션 모두 뛸 수 있습니다. 포지션이 이강인 선수하고 정확하게 겹치죠. 프랑스 구단 스타드렌에서 뛰고 있고요. 파리에서 현재 활약 중인 덴벨레가 뛰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덴벨레가 두해의 직속 선배가 되는 거죠. 또한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카마빈가도 스타드렌 출신입니다. 3천만 유로, 밑에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에 업데이트된 데지레 두해의 가치가 3천만 유로였습니다. 근데 현재 이 선수를 두고 영입하려고 뮌헨과 파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미 각각 5,500만 유로와 6천만 유로를 제시했습니다. 3천만 유로에서 2배가 된 거죠. 이미 그만큼 어리고 급성장하고 있으며 재능이 폭발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두해의 소속팀인 스타드렌은 내년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므로 이번에 분명히 두해를 팔기로 결심한 상태고, 뮌헨이나 파리 둘 중에 한 팀이 영입을 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랑스 국가대표 연령별 대표를 계속했었고요. 이적 가능성은 여기에선 파리가 근소하게 높게 나오는데 실제로 현지에서는 매우 팽팽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해가 현재 파리 올림픽 프랑스 축구 대표팀에서 경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안 내렸는데요. 올림픽이 끝나면 확실히 행선지가 정해질 겁니다. 두해는 스타드렌에서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4골 6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죠. 하지만 선수의 가치가 급성장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 공격 포인트 숫자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스타드렌이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팀에서 공격 포인트 10개도 낮은 숫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해는 공을 다루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이든 산초를 닮은 드리블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굉장히 쉽게 플레이하는데도 상대를 잘 제치고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보통 클래스가 있는, 잠재력이 있는 어린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도 비슷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었죠. 아무튼 양발을 자유롭게 쓰고 공격 진영의 여러 포지션에서 모두 뛸 수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민첩하며 속도도 빠릅니다. 한마디로 다재다능합니다. 가끔가다 공을 너무 오래 끌고 나쁜 패스를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나이에서 오는 경험 미숙의 문제고 앞으로 개선될 걸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고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토대로 두해의 지난 시즌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지요?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파악되시죠? 민첩하고 빠르고 기술이 좋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키도 181cm, 체격도 지금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이강인 선수와 포지션도 겹치고 어린 나이에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드랜에서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하면 더욱 좋은 선수들과 더 좋은 팀에서 뛰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래서 여러 명문팀들이 두해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냈었고요. 현재는 뮌헨과 파리로 영입 경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드랜 역시 명문팀들이 두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나타냈었기 때문에 결코 싼 값에 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살인데도 무려 6천만 유로의 몸값이 뛰어올랐고 뮌헨과 파리만 이 경쟁 대열에 현재 남아있죠. 6천만 유로는 이 나이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파리로 올 거냐 아니면 뮌헨으로 갈 거냐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보통은 굉장히 6대50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뮌헨이 약간 앞서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스타드랜 구단 입장에서는 같은 리그 내에 있는 파리로 보내는 것보다는 독일로 보내는 게 나중에 파리를 상대할 때 덜 껄끄럽겠죠. 하지만 뮌헨이 5,500만 유로를 오퍼한 데 비해서 파리는 6천만 유로를 오퍼했습니다. 뭐 우리 돈 아니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분은 500만 유로 차이라 큰 차이가 아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스타드랜 같은 크지 않은 구단 입장에서는 500만 유로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또한 선수 본인이 독일보다는 자기가 성장한 프랑스 파리를 선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을 보면은 아무래도 전통의 명문인 뮌헨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쪽에 끌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50대50 굉장히 영입 경쟁이 팽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리로 온다면 이 선수는 불과 16세 6천만 유로를 주고 데려오는 겁니다. 이번에 영입되는 주앙 네베스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런 자금에 어린 선수가 온다면 구단 입장에서는 기회를 당연히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윙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세 가지 포지션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강인 선수하고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면 굉장히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현재 네베스 선수 영입 때문에 비티냐를 더 위쪽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티냐 플러스 두해 이강인 3파전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겹치는 포지션 중에 이 선수의 주력 포지션이 왼쪽 윙이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재 마요르카 시절하고 다르게 오른쪽 윙이 파리에서 주 포지션처럼 보이죠. 아무튼 나이도 어리고 폭풍 성장하고 있으며 또 국적이 프랑스인 선수가 경쟁자로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껄끄러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들진의 네베스 영입으로 굉장히 지금 중원이 두터워지고 있는데 양쪽 윙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영입된다면 이강인 선수에게 그야말로 주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게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 영입이 확정된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언급해드렸듯이 데지레 두에는 현재 파리 올림픽 프랑스 축구대표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오늘 월요일도 프랑스 팀의 올림픽 축구 준결승전이 열리죠. 프랑스와 이집트와의 경기입니다. 프랑스 올림픽 축구대표팀 일정이 끝나는 대로 두해가 자신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도 이 이적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강인 선수 새 시즌 진정한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할 선수의 영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 축구 라리가 채널에서 당연히 새로운 뉴스가 들어온 대로 계속 영상을 바로바로 올릴 거고요.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강인 선수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데지레 두에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현재의 이적 진행 상황, 영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우리 축구 라리가 채널 또 재밌고 알찬 소식 가지고 바로 금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특히 구독이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금방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모두